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TV조선의 화요일 밤은 즐거워, 화요일은 밤이 즐거워,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전유진 양이 가을바람과 그리고 세븐틴 이 두 곡으로 팬들에게 열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들은 우리 유진 양의 가을바람, 이선희 님의 가을바람, 그리고 함께 출연해서 대장을 맡았던 김한선 님의 세븐틴, 이 노래가 보면은 두 노래가 모두가 쓸쓸한 그러한 노래죠. 어떻게 지난번에도 11회 방송에도 울면서 후회하네와 꽃길 모두가 보면은 좀 애잔하고 그러한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불렀던 노래 역시 그 가을바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노래를 선곡했을까?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는 시즌인데 가을바람을 선택을 했을까? 선곡을 해 주었을까? 유진 양이 뭐 독자적으로 하진 않았을 테고,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역시 쓸쓸한 가을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역시 김한선 님이 불렀던 세븐틴 역시 자신의 그 어린 시절 그 고모님인가 그랬습니다. 어머님인가 고모인가 그랬습니다. 김한선 그때 어린 시절 완전히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춤, 노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전히 그 세븐틴 그 17살 때 그 노래 가사 내용과 같이 완전 인형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정말 인형광 유리관 안에 갇힌 새같이, 어떤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 음미해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노래를 우리 유진 가수가 열창을 해줬는데 지난번에 불렀던 그 왜 하늘은, 이 노래 그 크림 버전 조회수를 보니까 제가 방송 전에 38만 8천 뷰가 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는 114만 2천 뷰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길은 이제 완전히 274만 9천 뷰를 넘어서 이제 300만 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의 유진 양의 목소리가 듣고 또 듣고 싶은 그러한 소유의 목소리 소유자에게 계속 이렇게 듣기 싫은 노래 어떻게 자꾸 듣겠습니까? 노래가 좋고 감정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팬들이 자꾸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불렀던 가을바람은 시청률이 안 나오죠. 원래 이 노래는 이선희 가수가 198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때 이선희 님이 27살 때, 그때만 해도 한창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뭐 지구 레코드사, 뭐 오아시스 레코드사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가 생겨도 이 노래는 조회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유튜브 상에 이래 보면은 2만, 3만, 5만 뷰도 되는 그 조회수가 잘 없더라고요. 뭐 이제 요즘 같이 크림 버전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그 조회가 된 게 한 곳에 어느 방송사던데 한 10만 뷰 안 되는 숫자가 가장 많은 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세븐틴 이 조회를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봤을 때 한 7, 8만 정도 됐나? 근데 뭐 이제 10만 뷰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은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래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계절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그날 저녁에 들었죠. 듣고 또 이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뭔가 대중성이 조금 결여된 그러한 노래죠. 원래 이 노래 전체가. 그리고 또 연령 세대별로 또 그 할 수 있는 노래고.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이 노래가 좀 불러지고, 근데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시즌에는 거의 들어보지 않을 그러한 노래였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초반에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 노래의 대중성 문제가 아닐까. 저 이용 가수의 10월의 마지막 밤, 이 노래도 역시 평상시에는 전혀 불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을달 10월달 마지막 날 그때쯤 돼야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계절성을 갖고 있는 노래는 어차피 누가 불러도 조회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가 역시 저음부와 고음부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처음 도입부는 원곡 가수는 아주 그냥 속삭이듯이 노래를 불렀고, 중간 부분 고음 부분은 이제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런데 이제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터기가 전부로 그렇게 완전히 독백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유진양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 그 강약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독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강약 조절로 우리 유진양이 표현을 해줬고, 그래서 점수도 그래서 우리 유진양이 100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죠. 만약에 이선희 가수가 같이 처음 도입부를 그렇게 완전히 독백하듯이 그렇게 불렀으면은 뭐 70점, 80점 그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유진양이 참 잘 불러줬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음부도 편안하게 잘 해줬고, 그 다음에 고음부도 좀 상당한 그 높이가 있는 그러한 노래였지만은 우리 유진양이 계속 고음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힘들었지 않나. 상당히 앞 시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목이 혹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유지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렀던 홍지훈 양, 비록 점수는 97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들었던 홍지훈 양의 그 노래는 슬픈 인연, 여태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장 제가 듣기로는 잘했다라고 홍지훈 양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점수는 물론 차이가 났지만은, 자,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준비한 만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 시간에 홍또젓 하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애칭 비슷하게 이제 뭐 유행어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보니까 계속 하다고 굉장히 웃으면서도 기가 죽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뭐 마스터기의 점수는 뭐 게임이니까 하지만은 사실은 노래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유진양이 고음부에 시원하게 비브라토와 함께, 그러니까 요즘 유진양이 부른 그 노래를 전부 보면은 이
가을바람도 그렇고 외하늘은도 그렇고 꽃길도 그렇고 세븐틴도 그렇고 이 전부가 거의 비슷한 형식의 발라드, 트롯 발라드, 그 다음 또 발라드 이런 형식의 노래이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가장 멋진 비브라토가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후회하네 할 때는 또 비브라토가 또 조금 달랐죠. 그렇게 하는 게 노래에 따라서 비브라토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부르는 게 가장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 갈바람에서 우리 유진 양이 바람하고 할 때 바람이 꼭 부는 것처럼 이 바람 하면서 비브라토를 넣을 때 이렇게 촐랑촐랑 산들산들 하듯 그러한 호흡을 넣다 뺐다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것, 이런 거는 정말 자세히 안 들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 때 바람 할 때 요 약간 바람처럼 흔들리는 비브라토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 하면서 처음에는 약하게 가다가 점점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크레센도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유진 양 나이답지 않게 너무 표현을 잘 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노래는 아무리 잘 불러도 계절을 노래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철에 부르면은 정말 빛이 안 나는, 그리고 노래가 템포가 리듬이 빠르고 이러하지만은 내용이 한데 제가 들을 때는 참 너무 대중성이 없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노래는 잘 불러도 빛이 나기 힘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뭐라 그럴까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만큼 연령대와 또 계절성을 갖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외삼촌이 들려줄 때 유진 양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진 양이 한다고 해서 하라고 그렇게 선곡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 일정상 아마 많이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지금 뭐 한 2주 동안 유진 양 집에서 이제 쉬고 있죠. 그 전에 이미 녹화를 끝마쳤기 때문에 연습 기간이 뭐 한두 곡도 아닌데 참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중에 또 대부분이 고음 부분이 많은 노래들이었고 그래서 야 힘들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갈바람 부를 때는 고음 치고 가서 이렇게 고음 끝부분을 찾고 떨어뜨리는, 연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안 되는데 한두 곳에 감정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번에 갈바람 할 때는 고음에 올라가서 바람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고음 끝부분을 꺾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다음에는 또 할 때 조금 조절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날 보니까 피곤해 했던가 힘이 들었던가, 호흡도 그날은 조금 호흡이 짧아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유진 양에게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 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전해져서 유진 양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왜? 지난번에 도장 깨기에서 장윤정 가수가 우리 유진 양이 발음을 할 때 밑에 입술이 위로 약간 올라간다, 그래서 소리가 먹히는 소리가 난다라고 했던 그 기억 여러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유진 양이 노래할 때 을을 으발음 할 때
구름을 내마 하고 이 발음할 때 입술이 그렇게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집어넣고 입을 닫으면은 소리가 이 목도 같이 따라서 닫혀지기 때문에 고음에 전부는 괜찮은데 고음부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소리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소리가 잘못하면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할 때 여기에 을을 입을 조금 약간 다물지라도 뒤에 후두 부분 영국의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 목젖인데 그쪽을 목을 열어줘야 되는데 잘못 다물어 버리면은 거기가 막혀 버리면은 속이 고음을 내기가 힘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 구름을 내 마음 하고 할 때 이 을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발음지 딕션 중에는 모음 오, 우, 이 그리고 이중 모음 유, 요 이런 모음 쪽에 뭐 이중 모음이든 단모음이든 이런 모음 쪽의 발음은 정말 수시로 우 입 모양을 같이 연습을 해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름은 내 마음 할 때 거기에 약간 음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흔들렸다가 할까? 그냥 약간 듣기가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요 부분을 꼭 다시 연습을 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은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오, 우 모음 발음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김용림 가수가 노래할 때 보면은 입 모양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 가수는 딴 거는 괜찮은데 모음은 입 모양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는 입이 많이 다물어지죠. 입은 옆으로 좀 째지고 경상도 사람 조금 하기 힘드는데 입을 약간 찢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된다라는 거. 목을 그렇게 하고 요 목 후두를 열어주면은 혓바닥 뒷부분에 약간만 힘을 줘도 혓바닥에 약간만 힘을 줘도 후두가 열려지거든. 그렇게 이 모음 연습을 좀 정확하게 특히 이번에 다른 아는 그때 그 이후로 많이 이제 뭐 그랬는데도 약간은 윗입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연습 입 모양 정확하게 좀 늘 평상시에 했으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거 생각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져 있을 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노래할 때 발음할 때 입을 빨리 다물어 버리면은 노래가 이상해지거든요. 긴 할 때 바람 할 때 일찍 해버리면은 이상해집니다. 사랑 할 때도 사랑 해버리면 또 이상해지고 마음 일찍 다물면은 안 된다. 사랑할 때는 사라를 끌고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 바람도 바람 끝에 가서 살짝 다물어 주면은 바람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 아니고 바람 사랑 바람 일찍 담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받침 있는 끝단어. 그러니까 뭐 안녕도 마찬가지. 안녕 이러면은 입이 다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안녕 끝에 가서 다물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것 밑에 받침 있는 글자로 끝을 할 때 끌고 가서
마지막에 살짝 니은이면 니은, 미음이면 미음, 이응이면 이응을 소리를 내주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발음이 어색해지지 않다 하는 거와 모음 발음, 특히 이번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을, 마음, 바람 요거 할 때 바람, 마음 끝에 가서 람, 입을 살짝만 닫아주면은 제대로 소리 나오는 애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높이의 고음이라도 요렇게 하는 소리에 같은 음의 높이라도 글자에 따라서 쉽게 고음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내기에 힘드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요 모음 연습하면은 전혀 편안하게 어떤 글자든지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딕션이라는 게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 꼭 우리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도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연습할 때 그래 한번 해 보시면은 듣기가 훨씬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진 양이 부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그 영화를 보고 만들었다라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미투 경연 때 우리 양지은 양이 불렀던 결선에서 불렀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노래는 보면은 저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음에서 중고음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저음으로 갔다 그 다음에 고음에서는 가성도 들어가고 또 진성도 들어가고 고음이 팍팍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또 가지마오 제가 늘 1절과 2절도 반복되는 가사에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걸 가장 잘하는 가수가 임영웅 가수다. 그래서 가지마오 할 때 거기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지 반복되는 말은 조금 같은 음이고 멜로디라도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 하다못해 애드립을 넣더라도 다르게 조금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너무 그렇지 않으면은 가지마오 할 때 반복해서 똑같이 해버리면은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녹화는 끝났으니까 다음에라도 같이 반복되는 것은 살짝 다르게 불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참 우리 유진 양이 이 목 상태가 어떤지 전부 고음이 들어가고 발라드형 이것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것도 발라드 트로트니까 발라드와 그 다음에 중간에 민요 상려 나가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유진 양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이번 13회 화밤 즐거운 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도 들어가고 진성 고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민요 창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노래인데 노래는 너무너무 슬픈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너무 참 애잔하고 신부같이 신혼부부같이 또 친구같이 애인같이 지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마지막 이별을 하는 납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마오 저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유진 양이 감정을 과하다 할 정도로 감정을 표현해도 좋고 또 호흡 컨트롤을 정말 잘해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애들립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점수를 마스터 점수를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 점수 받으면 조금 애드립은 힘들겠고 그래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감정 표현 그리고 강약 샘여림으로 강약 조절을 해주면은 멋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해도 괜찮을 노래가 바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요일 밤도 우리 모두 본방사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